전기를 먹는 하마,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적자. 심지어 샘 올트만도 25년 AI는 버블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치, 버블일 수 있지. 그럼 터지면 어떻게 될까? AI는 끝날까? 아니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가져갈까? 그래서 오늘은 AI 기업들의 적자폭, 그리고 그 적자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 기업들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고 나시면 AI 버블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다 라는 게 숫자와 팩트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AI 시장은 좀 이상해요. 돈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돕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피에 투자하는 투자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중 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클라우드는 간단하게 AI를 돌리려면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학습 비용도 그렇고 추론 비용도 그렇고 어찌됐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를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PT랑 클로드를 쓴다고 해서 GPT랑 클로드가 직접 컴퓨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투자사 중 또 큰 기업 중 하나는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는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GPU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이제 이게 돌고 돌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돈을 넣습니다. 그럼 이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수익을 위해서 이걸 다시 투자를 하거든요.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리고 그 컴퓨터 위에서 자기네들의 서비스, 즉 GPT나 클로드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럼 클라우드 회사들은 이제 매출이 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수요를 감당하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더 늘립니다. 그 컴퓨터를 늘릴 때 엔비디아의 GPU를 써요. 그럼 엔비디아의 매출이 막 늘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빅테크랑 엔비디아는 또다시 오픈 AI와 클로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게 성장 때문에 커지는 건지 아니면 돈이 이렇게 그냥 돌잖아요. 돈이 돌고 돌아서 커지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거품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아마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GPT와 엔트로픽의 실적이죠. 즉 투자금이 돌아서 기업이 커진 게 아니라 고객한테 수익을 내서 기업이 커진 거다 라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고객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먼저 오픈 AI를 보면 2024년 연환산 매출이 60억 달러, 그게 미친 듯이 증가해서 2026년 초에 25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오픈 AI가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회사 발표나 보도 기준입니다. 유료 가입자 수가 5천만, 여기서 이제 기업 고객이 100만이고 유료 기업 사용자가 900만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전체적인 모습은 고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오픈 AI가 투자하는 투자 속도가 그걸 넘어설 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엔트로픽도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엔트로픽은 2024년 연환산 매출이 이제 10억 달러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구글이랑 브로드컴 파트너십 발표에서 2026년 4월에 연환산 매출로 30억 달러 넘겼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배 성장인 거죠. 30배 성장, 정말 어마어마해요. 다른 기업 같았으면은 예를 들면 세일스포스가 30배 성장할 때 20년이 걸렸거든요. 이걸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뤄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이 매출의 80%가 기업 고객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쓰는 기업이 1000곳을 넘었다. 즉 기업이 클로드를 핵심 업무 인프라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사실 제가 AI를 처음 썼을 때는 이거 공짜로 어차피 다 풀릴 것 같은데 돈이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공짜로 끝이라면 이런 매출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판이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AI가 개발자가 처리할 일을 정말 몇 시간 만에, 거의 하루 종일 처리할 일을 몇 시간 몇 분 안에 끝내주고 있어요. 지금 기업이 클로드를 구독하는 비중이 2026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4배가 늘었다고 해요. 즉 어떻게 보면 개발자랑 기업 고객들은 이미 AI에 돈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AI를 더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쓰고 싶어 하고, 그럼 결국 기업은 더 적은 인원으로 기존의 사업을 돌리거나 더 많은 사업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럼 기업의 인건비나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이 늘어나게 돼요.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26년 5월 19일 정말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해고했어요. 이건 적어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지금 AI를 보면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보여요. 사실 그래서 개인이 투자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기술은 혁신적이다 라는 걸 인정하자고 하죠. 그럼
그럼 남는 건 사실 경영 리스크거든요. 경영을 잘 못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혹은 다음 투자 유치가 막히거나 인건비가 너무 나가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계약할 돈이 없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버블이 꺼진다고 기술이 날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던 연구자들 있잖아요. 그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있잖아요. 이거 버블이 터져가지고 오픈 AI든 클로드든 망했다. 그럼 다들 이거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특히 미국은 절대 이걸 중국이 가져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회사가 가져갈까요?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업이 가져갈까요? 숫자를 한번 살펴보죠. 연간 적자 90억. 이거는 일반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숫자입니다. 근데 2026년 빅테크 실적을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분기 영업이익에서 384달러를 벌었어요. 알파벳도 애플도 메타도 아마존도 엔비디아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90억 달러의 손실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진짜 이 기업들이 큰 맘을 먹는다면 한 분기 영업이익으로도 몇 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마 그 빅테크 주가가 박살이 나겠죠. 다 조정받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기술 자체가 정말 혁신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애플이랑 메타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애달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느 정도 한 발을 걸쳐놨어요. 근데 애플이랑 메타는 없어요. 뭐. 근데 이 기업들은 다 돈이 어마어마해요.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 같은 거를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들고 있습니다. AI의 전면전으로 들어가지 않은 회사도 이 정도 현금 질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뿌리를 둔 AI 스타트업이죠. 마누스라고 이거 2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20억 달러. 물론 중국 정부가 안 된다라고 해서 딜이 무산이 되긴 했지만 메타가 얼마나 AI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이 회사들 입장에서 사실상 AI는 자기들의 다음 먹거리 싸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AI를 둘러싸고 있는 주식들은 순식간에 급락이 펼쳐지고 순식간에 급등이 일어나고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좀 과장 섞어서 한 몇억 명의 투자자가 이 AI 버블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들고 AI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글의 22% 하락과 50% 상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구글 주가거든요.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변동성의 세상입니다. 이 변동성의 시기에 가장 큰 적은 내 감정이에요. 이 시기에 감정을 빼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냥 돈 버리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시기야말로 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라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도 감정을 빼고 이 변동성을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뒀으니까요. 영상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